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헌문란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자 대통령은 단어 선정에서부터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마치고 딱 1분 뒤 대통령 입에선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좌파 카르텔이 강력한데 모래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이죠.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말, 이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탄핵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듣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공작에 의한 탄핵 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한테 유리한 발언을 스스로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민현주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현재 심판을 보면서 무슨 전략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준비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건지 변호인단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특히 음모론이라는 거는 계엄을 누가 했느냐. 계엄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뭐 민주당이든 어디든 유튜브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을 한 사람이 이것이 내가 나를 계엄을 몰아가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이후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지금 머릿속에서 이 상황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변호인단과 더 심도 깊은 회의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변론에 임하는 것이 본인의 지금 현재 관련된 그 재판에서 좀 유리하지. 안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이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어디가 불편한가, 어디가 정상적으로 사고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까지 몰릴까 봐 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 그만큼 다급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음모론이나 공작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다 봤다시피 비상계엄 선언했고요.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고요. 선관위 침탈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것이 음모론이다 또는 공작이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렇게 나오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사실 법리를 갖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배했느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무조건 지는 법정 싸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궤변과 그다음에 법기술, 뭐 이런 음모론, 그다음에 선전선동의 레토릭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극우 지지자들한테 확대 재생산하게끔 만드는 공간으로서 자꾸 이게 헌법재판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는 이 장면을 보고 정말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능멸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했듯이 이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고 아마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계속적으로 이런 그 명분을 쌓아가는 자기들만의 명분이죠.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출석이고 그리고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끔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들로 하여금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6차 변론길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나왔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서로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진술과 증언들이 나왔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계엄을 왜 발표했는지 그리고 그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지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를 장악하려고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계엄 해제에 대해서 그 무효권을 발동하려고 했던 국회에 대해서 150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이상하게 찬성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시도가 있었다. 이제 그랬고 실제 군인들이 국회를 들어가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이제까지 밝힌 입장에서 난 그런 적이 없다. 난 그런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국회를 지키려고 했다. 이런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기일에서 보니까 150명이라는 저는 단어가 귀에 쏙 박혔어요. 보니까 150명이요. 예, 의결 정족수가 되는 네, 거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계엄령 발표한 걸 해산 못하게, 그러니까 취소 못하게끔 하려는 그런 시도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발언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하는 발언들을 다 뒤집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 발언들이 달라지긴 했어요. 보면 끌어내라는 말을 했다라고 했다가 사실 헌재에서 150명으로 바뀌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의도는 목적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한 거. 예. 그거에 저는 가장 큰 이 핵심 이슈 아닌가. 이 지금 헌재 재판 중에서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표현은 합니다. 좀 달라졌지만 핵심과 본질은 달라지지 네,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저도 곽정군 사령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진술이 돋보였다고 봅니다. 이진우나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공수처 또는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부인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사령관과 달리 우리 곽정군 사령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이 순간에도 자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왜 자수서를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내 기억의 기준에 맞춰서 써놔야만이 내가 나중에 뭐 유혹에 흔들리거나 또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스스로 단단히 하기 위해서 자수서를 써놓고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정말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세에 뭔가 교훈적 이런 내용을 남기고 싶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 참다운 군인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하고 또 그래도 군사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될 텐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계속 추궁을 하지만 그래도 의결 정족수를 저지해라. 문을 부숴더라도 들어가라. 그리고 예. 끌어내라. 이런 요구를 직접 대통령한테 들었다.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를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당한 용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곽정군 사령관의 진실된 참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봤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변론 기일이 이제 6번까지 진행이 됐고 정해진 기일은 2번 더 남았고 더 추가로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차 변론까지 마치고 나서 오늘 여당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왜 갔을까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 접견 와서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한 말씀씩만 듣고 갈게요. 이 여론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효과를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상 외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뭐 그 숫자가 허수다 아니다라는 걸 논쟁을 떠나서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지지 세력이 뭉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있다. 대통령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흩어지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기 위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면회를 가고 네. 간 정치인들이 다시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정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이 살아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에서 살아올 수 있는 것인지와는 저는 다른 관계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좀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릴게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좀 더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 위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이런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우회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좌파는 카르텔을 형성해서 집요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된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안 되고 우리도 뭉쳐야 된다. 이런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좌파의 카르텔이 어떤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예. 그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한테는 독약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는 뭉쳐주는 게 좋겠죠. 끝까지. 과연 이러한 모습, 극우와 함께하고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정당을 국민들이 지지해 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헌법재판소 판정을 늦추고 이후에 정치적 입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예. 윤석열 외쳐주는 그런 광장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두 분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서 저렇게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이고 반합법적인 비상경험을 했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엄호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저렇게 접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반성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지 예.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많이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순간적인 극우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함으로써 생겨나는 지금의 숫자에 대해서 좀 잘못된 해석과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한테는 큰 독약이 될 것이다. 독약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움직임을 주자들이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물밑에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네. 그렇게 되면 당은 이래저래 좀 분열도 있고 네. 차기 대선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펼쳐지면 네. 대통령 입장에선 나 이러다가 관심 밖으로 그쵸. 밀려나는 거 네. 아니야? 네. 라는 우려심이 있어서 뭉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 분열할 때 아니다. 이런 주문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법조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뭉쳐 있으면 그래서 헌재에 계속 압박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압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지율이잖아요. 여론조사가 지금 꾸준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러니까 수반으로서 있을 때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보다. 그런 것들을 믿는 것 같고요. 그래서 헌재가 이런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뭉쳐달라는 거 하나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움직인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반란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모이고 있고요. 예. 캠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도 사실 감지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게 되면서 네. 이제 그다음 대선 단계로 그다음 정부를 향한 이런 재조직이 일어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자기를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힘을 잃게 되고 여론은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막 끝까지 어떻게든 윤석열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과연 통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극우라고 하는 그 지지층 15%? 그 정도에서는 더 뭉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그분들도 나중에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단계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본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사실은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고요.